예전에 올렸던 PM 채용 왜 이렇게 사라졌냐라는 그 동영상에 졸업을 앞두고 PM이라는 직무에 관심이 생겨서 알아보고 있는데 부트캠프를 추천하냐? 전반적으로 공부하기에 좋지 않을까 합니다. 뭐 이런 질문이 붙었습니다. 오늘 또 저도 궁금해요라고 이렇게 질문이 또 붙어서 제가 이제 부트캠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소신껏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되게 살기가 빡빡하죠. 경기가 안 좋고 AI의 발전이라 그래야 되나? 혁신?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AI는 2024년 중반 이전의 이 AI와는 완전히 다른 AI입니다.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나오기 시작했고, 생성형 AI의 능력 자체가 확연하게 달라진 2024 중반 이전 요때만 해도 생성형이긴 하지만 실제로 못 쓰겠다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2024년 중반 이후 그때부터는 이 정도면은 업무에 쓸 수 있겠다. 업무에 쓰면은 진짜 생산성이 올라가더라. 심지어 자동화 측면에서 사람 대체가 가능해지겠더라라는 인식이 나오기 시작하는 때가 이때입니다. 자, 그래서 취업이 잘 안 되죠. 링크드인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느낌이 좀 올 수 있는데, 오픈 투워크라는 이 배지가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그만큼 취업이 어렵고 취업이 안 되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겠죠. 자, 그러다 보니까 약팔이들이 생깁니다. 약팔이들은 왜 약팔이가 생깁니까? 취업 안 되는 이 다수들이 시장에 있고, 이 취업 안 되는 이 다수들,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? 불안하고 절박하죠. 그러다 보니까 약팔이가 생깁니다. 약팔이들은 이런 불안과 이 절박함을 이용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약팔이들이 뭐 강의 같은 데서 이제 얘기를 해요. 글쓰기를 해라. 글쓰기를 하면은 나의 오디언스가 모인다. 오디언스가 모이면 걔들한테 나의 매력을 강조해가지고 결국 얘들한테 상품을 팔면은 돈을 벌 수 있어.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이론적으로 가능해 보이는 이 플로우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. 작동을 안 하는 이유는 알파가 사라졌고요. 누구나 아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거는 더 이상 강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는 퍼널 하나하나에서 힘든 포인트들이 있어요. 자, 글쓰기를 어떻게 하라? 매일 해라. 매일 글을 어떻게 씁니까? 글 쓸 주제도 없고, 글 써봤자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? 노출이 안 돼요. 저만 해도 링크드인에 글을 써보면 되게 자극적인 주제 한두 번씩 이렇게 빵 터질 때가 있고, 그냥 맞는 말, 뭐 약간 통찰이 있는 말 이런 거 쓰면 노출이 안 됩니다. 노출이 안 되면은 오디언스가 모이지를 않아요. 자, 매일 글쓰기도 쉽지 않고, 노출이 되려면은 매력적인, 또는 다시 말해서 자극적인 글쓰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기가 일단은 쉽지가 않다. 자, 이게 쉽지 않으면 오디언스가 안 모여요. 자,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오디언스가 모였다 칩시다. 오디언스 조금 모였어요. 그래서 내 매력을 보여준다. 뭐 매력 어느 정도 보여줬다 칩시다. 근데 상품 얘기를 한다? 그러면은 이 모여있는 오디언스가요, 상품을 사려고 모인 오디언스가 아니에요. 내 매력을 보려고 모인 오디언스지. 자, 그럼 상품을 팔려고 한다. 이 시점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? 내 오디언스는 상품을 사려고 한 오디언스가 아니다. 그러니까 상품 판매 타겟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, 그 다음에 이 퍼널 자체를 만들었을 때 플랫폼에 만들었으면 이 오디언스가, 내가 상품 얘기를 할 때 이 오디언스가 내 상품에 대한 걸 보지를 못해요. 그러니까 노출이 안 된다. 이거는 내 오디언스가 아닌 플랫폼의 고객들이다.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방식이 통하지를 않습니다. 부트캠프 얘기하면서 뜬금없이 제가 이런 얘기를 길게 한 이유가 뭐냐면, 자, 보세요. 이 불안하고 절박한 이 취준생들, 취업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한테 글쓰기를 막 강요를 해요. 이러면 오디언스가 생기고 네 상품을 팔 수 있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. 그러면 취준생들이 자기의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다 생각이 드나요? 아니죠. 제가 얘기했던 이 과정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못 법니다. 자, 그럼 돈을 누가 벌었죠? 글쓰기 시킨 사람. 글쓰기 해가지고 등록하세요 해서 이 사람들 100명이 있었다 치면은 100명한테 한 뭐 만 원씩 받아가지고 100만 원. 이 글쓰기 시킨 이 사람이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럼 부트캠프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. 제가 일단
부트캠프의 문제점이 뭔지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첫 번째, 부트캠프는 해병대 캠프 같은 겁니다. 이름도 캠프 비슷하죠. 자, 이 해병대에서 해병대를 훈련을 한다 쳐요. 해병대가 어떤 식으로 훈련됩니까? 군대를 입대를 하죠. 그래서 보트를 막 머리에 치고 달리고 막 뭐 무서운 훈련들 이렇게 막 하고 해서 뭐 한 2, 3년 이렇게 지나면은 그 과정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해병이 돼서 군 작전에 투입될 수 있을 겁니다. 실제 작전 투입되죠. 회사에서 요거를 한번 볼까요? 회사에서 입사를 해요. 2, 3년 신입으로 지내다가 신입의 티를 약간 벗어나면은 실제 프로젝트에서 그래도 1인분은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거듭나겠죠.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. 해병대 캠프. 얼마 전에 그 장원영이 군대 체험한다고 이제 군대 잠시 들어가서 뭐 유격하고 하던데 말 그대로 체험이죠, 체험. 해병대 캠프를 예를 들어서 3일 동안 누군가 갔다 왔다 칩시다. 해병대 캠프를 갔다 온 사람이 실제 작전에 투입될 수 있습니까? 당연히 안 되겠죠. 자, 부트캠프. 부트캠프에서 한 달? 뭔가 활동을, 뭐 저도 부트캠프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뭘 한다 쳐요. 실제 프로젝트에서 회사에서 투입이 될 수 있습니까? 안 됩니다. 이거 안 돼요. 왜 안 되냐면 부트캠프에서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를 하나를 런칭을 하거나 아니면은 프로젝트를 하나를 진행해 보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할 거 아닙니까? 근데 이거 하는데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론적으로 타겟 고객을 찾아서 뭐 그들의 페인 포인트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여기서 밸류 프로포지션 우리가 가치를 줄 수 있는 게 뭔지를 알아내고 이거를 프로덕트 MVP로 만들어서 뭐 중간중간에 유저 인터뷰 같은 거 하고 이 MVP를 하나를 릴리즈를 했다 칩시다. 한 달 걸려가지고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이거 그러니까 프로덕트가 의미가 있으려면은 실질적인 어떤 고객과 실질적인 그 페인 포인트와 구체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미친 듯이 파고들어야 돼요. 근데 미친 듯이 파고든다고 성공을 할 수 있냐? 성공을 하기 어렵죠. 뭐 한 90%의 프로덕트는 실패를 할 겁니다. 이거 저도 지금 제가 프로덕트 하나 제대로 런칭 해보겠다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시작할 때부터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이미 많은 제품들이 시장에 있고 타겟 고객을 어떻게 찾아내며 빈틈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며 그들의 고민에 이 문제를 이 가치를 주는 게 맞는지 끊임없이 고민해도 안 될 수 있는 게 프로덕트예요. PMF를 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? 근데 뭐 그냥 프로세스를 따라 쭉쭉 흘러갔을 거예요. 타겟 고객은 이런 거겠네. 페인 포인트가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린 이런 가치를 줄 수 있겠네. 그냥 이게 보통 개발할 때도 아무도 쓰지 않는 제품 개발해가지고 하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. 그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? 토이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. 토이 프로젝트. 말 그대로 토이, 장난감이라는 얘기죠. 자, 여기서 뭐 이 과정을 따라, 부트캠프 과정을 따라 한 달 동안 쭉 이렇게 한 거, 뭔가 뿌듯하고 재밌다 생각이 들겠지만, 말 그대로 그냥 토이 프로덕트를 하나 만드는 과정을 체험을 해본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과정을 체험해 보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. 그냥 뭐 어떤 과정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거니까 나쁘진 않아요. 근데 다시 돌아가서 해병대 캠프 3일을 해서 뭐 무슨 상륙 작전 이런 거를 실제 작전에 투입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. 시간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어떤 환경에서 경험이 쌓여야 된다는 얘기죠. 부트캠프에서 이거 해가지고 실제 회사에서 실제 프로젝트 할 수 있냐? 못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로덕트에 대해서 배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. 그럼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? 요거 입사를 해서 2, 3년 동안 신입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약간 도제식 교육이 일어나야 어느 정도 배울 수가 있죠. 근데 이거 지금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?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? 이거 지금 못하는 이유는 입사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못하는 거잖아요. 입사가 왜 안 됩니까? 경기가 안 좋고 AI 때문에 채용이 줄어들고 하니까 입사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취준생이 늘어나고 오픈투워크가 늘어나고 불안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자, 그럼 약팔이가 생기죠. 여기서 돈은 누가 봅니까? 부트캠프란 거 아무 소용도 없고 취업에 도움 안 되는데 돈은 누가 벌어요? 부트캠프 운영하는 회사가 돈을 번다. 이거 되게 좀 심플하지 않습니까, 이거? 자, 여기 보세요, 이거. 취준생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PM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부트캠프에 들어가요. 돈 버는 사람은 누굽니까? 부트캠프 운영자들 돈 벌죠. 돈 잃는 사람 누구예요? 취업 안 돼서 월급도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 돈을 잃죠.
이렇게 생각해 보면 심플합니다. 자,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거 캠프는 해병대 캠프 같은 겁니다. 부트캠프에서 PM 되는 거 그렇게 배워서는 PM 되는 거 배울 수 없습니다. 라고 얘기했죠. 자,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나오는 게 부트캠프를 나왔어요. 회사 담당자가 회사에서 부트캠프를 나오면은 부트캠프를 나왔으니까 뽑아야지 라고 생각을 할까요? 전혀 아니겠죠. 자,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. 지금 PM으로 되고 싶은데 입사를 하고 싶은데 입사가 안 돼요. 불안초조하죠. 그러니까 부트캠프라는 데 의지를 합니다. 근데 부트캠프 가는 이유가 뭐예요? 이 사람들. 취준생들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? 부트캠프를 가면은 PM으로 취업이 될 거야 라는 기대를 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? 근데 부트캠프를 와서 PM 취업을 기대하고 갔더니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. 뽑는 회사 입장에서. 지금 회사가 그러니까 안 뽑는 이유는 뭐예요? 안 뽑는 이유는 경기가 안 좋아서 이미 PM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새로운 회사들이 신규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가 생겨야 그나마 주니어 PM들이 필요할 텐데 안 생기잖아요. 신규 PM들. AI가 막 다 하고 그냥 하니까 안 생기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결국은 PM 취업을 위해서 부트캠프를 갔는데 부트캠프를 갔다 와도 회사에 취업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다시 좀 정리를 하면 부트캠프에서 겪는 과정들이 아예 무의미하다고 할 수 없다. 뭐 그냥 당연히 회사에서 뭘 이런 일을 해요 배우겠죠. 근데 그 배우는 것들이 해병대 캠프를 가는 거가 똑같다. 그거 조금 배운다고 취업을 그걸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. 라는 거를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제가 부트캠프 쪽 협업 제안이 가끔 들어와요. 근데 그때마다 저는 사실 협업을 안 합니다. 그러니까 못 하겠어요. 왜 못 하냐면 그거 한다고 취업이 안 될 거를 저는 알거든요. 제가 만약에 면접자 입장이라면은 부트캠프 갔다 온 사람 그거 전혀 플러스 점수 안 줄 것 같습니다.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볼 수는 있어요. 그게 어떤 가능성이냐면 신입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이 학교를 어디를 나왔구나. 그러면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성실했겠네. 이 사람이 학점이 또 어느 정도 되는구나. 대학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가지고 공부를 성실하게 했구나. 그 외에 그러니까 신입한테 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. 이거 플러스 면접 중에 이 사람의 대화 방식,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보겠죠. 얼마나 이 사람이 스마트하게 얘기를 하는가.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가. 저는 그것만 볼 것 같아요. 근데 이것조차도 해병대 이게 뭐 훈련해서 해병대가 작전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? 전쟁이 있어야 돼요. 전쟁이나 전투가 있어야 된다는 가정이 이게 성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 수요가 없잖아요. 수요가. 그러니까 이 회사 내에 수요가 없다는 얘기는 전쟁 전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은 신입 PM을 뽑을 이유가 없겠죠.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부트캠프 쪽에서 뭔가 협업 제안을 할 때 오히려 물어봅니다. KPI가 뭐냐고. 거기 나온 진짜 PM들이 취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라고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거든요. 그러면 싫어하죠. 그래서 저는 부트캠프 하는 이런 쪽이랑은 협업을 안 한다. 안 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그게 PM 취준생들이 원하는 취업이라는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트캠프 이런 뭐 회사들이 PM으로 취업하고 싶어하는 이런 불안한 간절한 사람들을 이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. PM 이제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. 나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트캠프라도 해보고 싶은데 그거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. 뭐 저도 답은 없죠. 수요가 없어서 주니어 PM 뽑을 그 상황이 아닌데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. 근데 경기가 좋아지고 PM을 뽑을 상황이 된다면 부트캠프보다는 대화나 내 스마트한 이런 논리력 이런 것들을 오히려 연습하시는 게 낫다.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늘 얘기하는 게 그나마 취업이 된다면 회사에서의 어떤 역할로든 취업을 해라. 어떤 역할로든 취업을 해서 인터뷰에서 보여주는 논리력과 스마트함은 되게 일시적이기 때문에 면접관도 그 짧은 시간 내에 이 사람의 그 진면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 근데 어떤 식으로라도 회사에 들어가서 여기서 반짝이는 뭔가를 보여줄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PM이라는 역할로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는 생길 수가 있다. 그래서 저는 정석으로 보자면 기회가 있다면 회사로 들어가라. 들어간 후에 내가 원하는 포지션을 조금 더 찾아볼 수 있다가 정석이지. 부트캠프를 수료하면은 PM으로 취업할 수 있어요는 약팔이에 가깝다.
라는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예, 취준생 여러분들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는 그런 유혹들이 되게 많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겨내시고 그런 거에 안 속아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